저는 MBC가 아니고 KBS인데 아까부터 계속 그 MBC 앵커라고 하는데요. MBC 앵커는 안녕하십니까? 예, MBC 앵커는 박용찬 지금 영등포을 저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MBC 9시 뉴스 앵커였고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BJ 톨 잠깐 보였고, 예, 많은 분들 주의 길 TV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이제 계십니다. 어디죠? 김경원 TV요. 김경원 TV도 나오셨고, 저기 또 여러분 여기 MKTV MZ 세대의 그 구심점을 표방하는 우리 MKTV의 김민아 유튜버도 오늘 나와주셨어요. 미국의 소식을 많이 이제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이제 오셔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는 못했구나, 차를 마시면서 그때 한번 나와보시라 했더니 오늘 MZ 세대의 그 대표, 지금 다들 예, 인기가 많으시네.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시는데, 예, 악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분이 김민아 씨세요. 김민아 씨, 미국의 소식을 전하는 예, 유튜버. 예, 지나가시는 또 이 NA라는 하얀 모자에 NA라는 글자를 쓰고 지나가시는 분들, 네이벌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 해사 구국동지회 이석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거리를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ROTC 애국동지회 분들도 이제 나오실 거고, 지금 돌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엄지척 감사합니다. 군과 검찰, 경찰은 빨갱이 문재인을 체포하라라고 써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험한 일을 당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 이야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하셔도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뜻깊은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종편이더라도 종편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이 같은 증거물들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귀를 기울이더라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들이 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훌륭한 유튜버들이 계십니다만은 종편 혹은 주류 언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좀 조용해 주세요. 김민아 씨가 오시니까 너무나 이 말이 목소리 커. 김민아 씨가 크다는 게 아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예, 그 무거우실 텐데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이 주류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강 12분 가운데 8강으로 좁혀졌는데 그 안에 못 드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장기표 후보께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셨어요. 장기표 후보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던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신데, 그분이 커트라인으로 나가셨고 나머지 세 분은 커트라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 8명을 대상으로 한 8명이 참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TV 조선에서 주최를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기 나오는 이 인주들, 또 일장기 투표용지, 대춘립 투표용지 등 그 한 장 한 장 만들어 오신 판넬을 보여주면서 이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네,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15 때 나왔던 이상한 통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연세대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연세대 친구, 예, ROTC 친구들 지나갑니다. 학사장교 친구들도 지나가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번에 있었던 이상한 통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6.28 재검표 때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잘 살펴보겠다.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당신 근데 그 말 중에 자기가 검찰 초공장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그때 사람들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이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뭐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저 공소를 제기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죠. 그런데 그 고소 고발장을 전부 다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던 중앙지검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유 없다고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대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만 대법관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럼 검찰은 뭐하러 필요로 하는 겁니까? 다음에 대법원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나요? 6개월 안에 다 맞춰야 되는 것을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 원희룡 의원은 어땠나요? 원희룡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황교안 후보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었어요. 질문권을 얻어서 뭐라고 그랬냐? 아니, 부정선거는 이 의혹에 불과하고 음모론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야권 분열책에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희룡 후보에 대한 요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는 저의 친구예요. 제가 82학번 같은 친구입니다. 다음에 그 양천구에 제가 목동에 살았기 때문에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그런데 어제 그저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사를 한 그런 똑똑한 친구가 이번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구나. ROTC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ROTC는 대학에 있을 때나 군대를 갔을 때나 아니면 제대를 해서나 우리 지역 지역의 여론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서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상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팔이 아프죠? 팔이 아파. 예, 팔이 아파. 예. 안상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천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에 있던 민경호 후보랑 같은 당협이 있는 인천의 사람으로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실입니다.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황 대표야말로 나보다 좀 늦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상수 후보도 얘기해 주셨고 황 후보, 그다음에 윤 후보 이 정도는
지금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공중파는 아니지만 종편을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여러분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아주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작이 지난주에 그 좋은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감찰리 화이팅. 어제 그제 저는 어저께입니다. 어제 참 신기한 일을 당했는데, 여기 또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경찰들을 제가 자극하는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만, 어제 검찰에서 저한테 삐리릭 하고 문자가 왔어요. 집에 있는데 그 문자를 봤더니 지금 모욕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 사건은 이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1시간쯤 뒤에 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연수경찰서에서 열심히 했고, 그 수사를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하다가 결론으로 이거는 이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없다, 무혐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알려드렸는데 1시간쯤 후에 뭐가 띠릭하고 또 와요. 왔더니 조금 아까 무혐의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70만원짜리 약식 기소를 하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만약에 법원이라면, 재판이라면 일사부재리해서 한번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취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건 법 이론의 기본이죠. 그런 게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데, 검찰에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다음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손수 나서서 자기의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연수경찰서에서 나와서 열심히 조사까지 했는데, 이거를 무혐의로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1시간 만에. 뭐로? 70만원짜리 약식 기소를 하기로. 제가 약식 기소를 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저는 정식 재판을 할 겁니다. 정식 재판을 해서 한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정식 보성고등학교 화이팅! 예, 이 부정선거, 경찰청장에 대해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금 차들이 다닙니다. 저기도 나라승리, 4.15 부정선거 사형, 해군사관학교에서 보는 저 차가 있어요. 차들이 줄 서서 지금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서 시위를 하는데, 8.15 때, 지난해 8.15 10월 3일 때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는데요.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의사를 우리가 존중하겠다. 대신 부정선거 아이고, 회장님, 김재수 회장님이십니다. ROTC 회장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OTC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건 하지 않겠다. 공성감 어서 오세요. 사람이 오는 건 어떻게 하지 않겠다.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차량 시위. 그랬더니 김창룡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차를 갖고 가도 코로나에 걸린대요. 코로나가 얼마나 세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하면 운전에 유리창을 뚫고
새를 뚫고 지나가서 뒤에 있는 차, 저 또 윈드실드 그걸 뚫고 들어가서 뒤에 있는 사람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웃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얘기가 더 기가 차요. 그래서 차량 시위하는 사람들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김태규라고 판사를 하시던 분이 계셔요.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패친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판사로 볼 때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는 안중에 없고 정권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고 정권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권력의 주구다. 권력의 주구는 뭐냐, 여러분, 권력의 주는 달릴 주자예요. 따른다, follow. 구, 따르는, 달리는 개구자입니다. 달리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구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권력의 주구. 그건 사냥개라는 얘기입니다. 땅 쏴가지고 새가 떨어졌어요. 그럼 물어와. 그럼 얼른 가서 물어오는 그런 게, 이게 개예요.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권력의 주구. 이 사냥을 할 때 땅 쏘면 포인터라는 개가 있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해요. 거기서 딱 꼬리를 세우고, 여기에 당신이 쏘아서 떨어뜨린 새가 있습니다 하고 포인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리트리버 이런 것들이 가서 그걸 물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사냥개들이 있어요. 그게 주구예요. 주구라는 표현은 그냥 늘상 쓰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권력의 주구다. 당신 경찰청장이 그러면 밑에 있는 경찰들을 전부 다 사냥개로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주구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한글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을 개떼로 만드는 일이다. 개떼 두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모욕죄로,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으면 오케이, 이런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도 이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국회의원 일하고 청와대 대변인 하고 하면서 욕을 평생 먹을 욕을 먹었어요. 당 대변인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 하고 당 원내 대변인 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먹었어요. 속이 아프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 그런 금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별을 4개씩이나 단 치안총감 경찰청장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무혐의가 나오니까 얘기를 해서, 자, 이 사람을 그래도 70만원의 약식 기소라도 해야지. 약식 기소 다 하시라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정식 재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한번 겨뤄봅시다, 누가 잘못되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할 텐데, 저 말고 여기 교수님이 어디 가셨나? 기다리다 가셨구나. 저 건너로. 어디에 계셔요? 맹 교수님. 우리 이재봉 교수님부터 저야 이제 다시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말게 말씀하시고, 또 저기 건너가서 저 도태호 변호사 있는 곳에 또 말씀하시도록, 이재봉 교수님, 다음에 맹주성 교수님, 이런 순서로. 다음에 이따 이은혜 교수님이 오시면 이은혜 교수님도 하시고, 또 젊은이들, 여기 천창용 지사 나오셨네요. 천창용 우리 투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우리 이재봉 교수께 넘기는 순간에 저기 이석희
해사 구국동지회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공원에서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 예, 그때 기념식에도 나와주신 우리 감사한 분이십니다. 예, 이재봉 교수님께 저하고 동갑이라고 그랬더니 얼굴을 봐라 누가 더 나이가 많게 생겼냐 그러는데 저보다 젊게 생긴 동갑내기 이재봉 교수에게 굉장히 뜰분 마음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은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5천만 명 중에 지난해 초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2,600명입니다. 2,600명이 걸려서 26만 명 26만 명이 걸려서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토론을 하세요. 이리 와서. 예, 26만 명이 걸려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2,200명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5천만 명 가운데 26만 명이 지금까지 걸렸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2,200명입니다. 단 한 명만 돌아가셔도 그게 그 생명이 귀중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독감 수준의, 독감보다 약간 더 강력한 수준의 전염병이다. 근데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재 방역, 정치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경찰 여러분들이 순하게, 예, 안녕하세요. 예, 고교연합 화이팅. 순하게 해서 오히려 더 좋잖아요. 아까 여기 김수진 본부장님을 쫓아내는 거는 좀 너무하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국토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하고 김수진, 여기 계시는 우리 신호승 선생님, 요거밖에 없어요. 다음에 김민수 본부장 4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그냥 우리 민주시민들이에요. 민주시민들인데 여기 계셔서 행사를 하는 그 사람까지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경찰이 오늘 이렇게 그래도 협조적으로 이렇게 순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감사한데 이분들이 내일이 이제 연휴, 사실은 오늘이 연휴예요. 오늘부터 연휴고 그런 입장에 지역에 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우리가 파한다면 경찰관 여러분들 귀성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3시 35분인데 3시 45분까지 우리 10분 동안만 더 정리를 하고, 예, 저 경찰관 여러분들 오늘 휴일에 매주 고생하시는데 가서 귀성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만 파한다면 경찰들은 갈 수가 있어요. 저쪽 건너편은 4시까지 시간을 맞추더라도 우리 여기 3시 45분까지 아마 할 테니까 BJ 톨, 예, 유념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하면 되겠지도 왔던데 하면 되겠지도 하시고, 우리 김민아 씨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사람이 떠서 이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KTV의 김민아 우리 유튜버입니다. MKTV, 예, MKTV의 김민아 우리 유튜버가 오셨습니다. MZ세대, 예, 그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한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만났을 때 여기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젊은이들의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이런 걸 분출하고 계시는지 직접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 얘기를 유념하고 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으신 거예요? 적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티켓을 들고 다니고 계신 게 저는 너무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사실은 화면으로 봤을 때랑 실제로 현장에 왔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외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많은 기성세대 분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것을 외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절실하게 하게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할 때, 예, 감사합니다. ROTC 화이팅. 여기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더 낮아지면 더 좋겠죠. 젊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은데, 그냥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시겠죠. 하지만 이게 깃발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중장년층, 또 지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하면, 지난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61년 전에도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말할 때 들고 다니시는 이 구호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본 그 느낌은 그걸 좀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래카드나 그런 구호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요? 구호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구호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젊은 세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게 될지 오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꼭 나눠서 함께 그것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와보신 게 그런 큰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봐야 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직접 와본 거 이쪽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지나가셔도 돼요. 말씀을 들은 것과 지금 보는 것과 또 다를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때 말씀하시기는 4.15 부정선거 사형 뭐 이런 것이 좀 과격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게 없었던 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3.15 부정선거 때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던 거예요. 한 40년 50년이 지속이 됐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무서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슬쩍 좀 편의적으로 부정선거를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직접 와서 이제 보시는 것은 다르다. 또 이채로운 모습이 카퍼레이드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카퍼레이드는 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지금도 저기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같이 네. 이렇게 휘날리면서 네.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자유를 외치는 수많은 보수 국민들, 보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면은 그것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선거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투명성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어서는 국민들이 사실 미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투표가 한 표, 두 표가 아니라 무더기 표로 이렇게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런 증거가 나오고 또 그렇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는 투표,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투표가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김민아 씨는 어렸을 때 이제 외국에서 그 영미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입니다. 저기 미국의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 제가 CPEC 연설을 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보수 공화당이 중심된 미국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그 정치 활동, 정치 운동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건데,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에도 영등포 의 지역에 선거인 명부가 나왔는데, 선거인 명부를 살펴보니까 나이가 134살 되신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34살이 아니고 134살.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112살이에요. 112살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장수를 할 수 있는 비결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 나이가 22살이 더 많은 이모 두 분이, 누나도 아니고 언니 두 분이 여기 계시니까 전철 타고 지나가다 그분 만나면은 전철 재빠르게 자리 양보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그럼 뭐 고양이도 선거의 명부에 올라와 있고, 심지어 고양이가 투표를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잘자잘하게 있어 왔던 그 부정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미리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이제 우편 투표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거대 스케일의 부정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표든 두 표든 우리 선거의 그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45분, 3시 45분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경찰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저쪽 뒤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 뒤에 경찰 차가 넉 대나 대기를 하고 있던데, 그 넉 대 있던 사람들, 고향에 가야 되는 사람들 이제 가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게 보시면, 유튜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런 전광판이 있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앞으로 저는 전광판에 우리가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죠.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신문 기사를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대규모 그 전광판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저 뒤에 카메라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45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45분이 됐죠. 거의 4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 건너편에 또 길을 걷는 분들은 계속 1인 시위를 해주시지만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주 무대에서 하는 오늘 1인 시위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지금 시대가 팍팍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추석의 풍요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저희들 이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1800장, 다음에 우리들 나눠주는 전단지가 한 30만 장, 34만 장, 이 정도를 우리가 이번 추석 기간에 붙이고 나눠드리고 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애를 쓰시는 전국에 500명이 넘는 진실의 수요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감사드리고, 이번에 추석 때가 되면 배송이 좀 늦어져요. 선물이 많아서. 그래서 몇 군데는 좀 배달이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좀 비켜드리십시오. 이리 오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우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흥겨운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김민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